오늘은 CPB 관련돼서 이 바소플레지아에 대한 이제 임상적인 어떤 그 경험과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문 리뷰와 관련돼서 좀 바소플레지아와 관련된 이 논문 리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체외순환 중에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의 간략한 그 데이터를 좀 보면 이 160cm에 뭐 48kg 정도 되는 이 남자 72세의 이제 남자 환자였고, BSA는 이제 한 1.49 c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플로우를 계산해서 카디악 인덱스가 뭐 2.2를 그 적정한 플로우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플로우는 뭐 한 3200 정도 이제 되는 이제 이런 환자였고, 상당히 좀 그 작은 그런 환자였는데, 이게 1990 이제 5년에 서울 이게 모 병원에서 이제 더블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했었고, 2005년도에 이 트라이커스피드 이제 애뉴러 플라스티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리두 이제 MBR과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와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이제 플라스티를 이게 시행하는 이런 환자였었습니다. 에올틱 밸브는 펑션이 좋아서 이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시비어하게 이 파라밸불라 리익이 이 리키지가 상당히 심한 환자였고, 지금 사진에서도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겠지만 이 렙트 에이티리움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인라지먼트 되어 있는 꼭 덱스트로 카디아 같이 상당히 이렇게 커져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밸불라 이제 리익의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는 뭐 상당히 좀 낮은 이 상태였었고, 이 병동에서도 수혈을 지속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플래틀리트도 마찬가지로 이 파라밸불라 리익에 의해서 이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고, 이 헤모글로빈이 계속해서 이 적혈구가 손상이 되면서 이 헤마추리아가 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소변에서 이제 발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도 BUN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당히 이제 높았던 이제 그런 환자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소변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배출이 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헤마추리아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였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자가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는 거는 세 번째 수술이었는데, 이 환자의 뭐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뭐 계산을 해봐도 뭐 50kg이라 잡고 뭐 체액량을 50%라고 했을 때,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뭐 2500ml이고, 이걸 뭐 ICF와 뭐 ECF로 나눈다고 해도 이게 뭐 한 1600 뭐 한 70 정도, 그 다음에 ECF는 한 830 정도, 830ml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적은 양의 체액량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를 이제 체외순환을 시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소플레지아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바소플레지아가 이제 종종 상당히 이제 체외순환 과정, 이제 심장 수술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부작용인데, 이게 뭐 체외순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샥 관련해서 이게 어떤 병태 생리학적 이제 변화입니다. 이 병태 생리학적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를 기준을 삼는 어떤 기준이 좀 있다. 조금 이제 발표되는 것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이게 정상이라던가 정상 또는 이제 높은 카디악 아웃풋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낮은 SBR, 이제 SBR을 나타내는 어떤 신드롬입니다. 이게 신드롬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바소플레지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환자들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높은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도 혈압이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2.2 이제 이상에서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이 65mm, 이 머큐리 미만,
유지가 된다면 이거를 이제 바소플레지아 상태라고 이제 그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이 바소플레자로 인해서 혈압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환자였고, 심장은 이제 이번에 그 어저께 수술하면서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심장도 LA도 너무 크고, 그 이제 또 이제 어드전 때문에 이제 박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박리를 위해서 이제 체외순환을 이제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피모랄 이제 아테리와 이제 베인을 사용했는데, 이제 피모랄 아테리는 21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피모랄 아테리에 삭관을 했고,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는 23프렌치를 이제 사용해서 그 이제 체외순환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박리 과정에서 이제 심장을 디컴프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한 50분 정도 체외순환을 계속 이제 그 박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박리가 완전히 진행이 된 후에는 지금 그 비너스 캐놀라가 지금 피모랄 이제 베인을 통해서 이제 IBC에만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트라이커스피드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RA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이트랄 밸브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SBC에도 캐놀레이션을 하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라인을 다 그 회로를 다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필드에서 그 비너스 라인을 이제 Y로 여기 이제 Y로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쪽을 이제 SBC를 연결할 거고, 이쪽은 이제 피무라를 통해서 이제 그 IBC에 이제 이렇게 위치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 SBC는 32프렌치 이 스트레이트 이제 그 캐뉼라를 통해서 여기 IBC 이제 라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완전히 풀 서포트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제 체외순환을 시작을 하고 이제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 펌프 플로우를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혈압이 잘 올라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펌프 플로우는 이 플로우는 거의 지금 한 카디악 인덱스로 따지면 한 3.5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5를 유지를 했을 때 이 그 민 아티리얼 프레셔가 거의 35에서 계속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 계속해서 이때 이제 그 펌프 회로에서 측정된 이 압력은 이 140mm 머큐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따져보면 피모랄 아트리알 캐놀라를 사용을 하고, 피모랄 아트리알 캐놀라도 21프렌치를 사용을 했지만 피모랄 아트리알 캐놀라를 사용하고도 지금 이 회로에서 걸리는 압력이 140mm 머큐리라고 하는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SBR이 너무 낮아서 이 전체적으로 회로에 다 압력이 다 안 걸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심폐기 쪽에서는 이제 이 페닐레프린을 이제 500cc에 이 한 바이아를 이제 믹싱을 합니다. 이 믹싱을 해서 이제 드로핑을 시키게 되는데 회로에,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을 했고 속도도 높여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혈압이 40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mm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40mm 퍼퓨전 프레셔죠. 그러니까 퍼퓨전 플로우는 카디악 인덱스로 3.5가 넘어가는데 거의 한 5,500에서 6,000 플로우를 계속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페닐레프린을 바소프레신 중에 이제 페닐레프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페닐레프린을 40mm 그러니까 계속 드로핑을 했는데도 혈압이 잘 상승을 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 500cc에 페닐레프린 하나 넣었는데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까지 넣었는데 이래도 50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속도도 빨리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혈압이 너무 안 오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 좀 더 센 그 약을 쓰려고, 이것도 바소프레신인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500cc에 또 한 바이아를 넣어서 이거를 드로핑을 했습니다. 이거와 그 페닐레프린과 같이 이제 그 펌프 회로에 이제 주입을 해서 이 혈압을 이제 거의 60에서
70mm 머큐리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노에피네프린도 사용을 해서도 안 됐으면 이제 바소프레신까지 사용을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에피네프린과 이제 페닐레프린을 이제 같이 이제 주입을 하면서 이 혈압이 이제 60에서 70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이것도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했어야 됐고, 카디악 인덱스도 거의 3점 뭐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는 3.2에서 3.5 이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CPB는 이제 이 바소플레지아로 인해서 계속 이 약을 이제 바소프레신의 종류 중에서 이제 노에피네프린과 이제 페닐레프린을 동시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계속 끝날 때까지도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플로우였고, 카디악 인덱스를 3.5 정도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이제 그 드레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충분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충분하게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펌프 플로우를 카디악 인덱스로 3.5를 이제 준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펌프 헤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제 150에서 이제 160 이제 밀리미터 이제 머큐리 정도가 됐었고, 수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끝나는 동안 이때 체온은 한 34도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랩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 자체가 헤마토크리트가 21%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았는데도 수술실에 들어와서도 이제 2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펌프 회로에 이제 팩셀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볼륨량이 ECF가 얼마 안 됐습니다. ECF의 양, ECF라고 하는 거는 전체 체액량은 ECF와 ICF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ECF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죠. 이제 혈관에 있는 볼륨, 그러니까 이제 뭐 혈구, 뭐 혈장, 뭐 이런 거 많을 겁니다. 뭐 알부민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간질구액일 겁니다. 이 간질구액의 양이 한 830, 전체로 따져도 뭐 830cc 밖에 되지 않는, 결국에 혈관에서 드레인되는 양은 상당히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환자가 펌프를 운영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드레인 양이 3000cc가 드레인이 됐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48kg의 환자였는데, 키도 뭐 160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거의 3000cc가 드레인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알부민이라던가 프라이밍 볼륨에 만니톨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만니톨을 이제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종으로 이제 서브스티셜에 이제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볼륨을 혈관으로 계속해서 당겨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체외순환이 지나고 나서 헤모필트레이션을 거의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리저버가 있고 비너스 드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를 지나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아트리알 필터를 지나서 이제 이게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헤모필터가 이 아트리알 필터를 지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컨벤셔널하게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펌프 플로우를 이렇게 펌프전 플로우를 주지만 이 헤모필터로 빠져나가는 이제 압력, 플로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디악 아웃풋을 더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의 한 6000cc에 가까운, 분당 6000ml에 가까운 이 플로우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혈압이 이제 한 70, 60에서 70 이 정도가 유지가 돼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의 이 전체 헤모필트레이션의 이 컨벤셔널한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의 양은 한 5000ml를 이제 거의 빠져서 5000ml가 이제 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억지로 빼려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환자에서 계속 볼륨이 이제 리저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결국에는 리저버의 볼륨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체외순환 중에 CPB 중에 이 리저버의 볼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혈관 쪽으로 서브스티셜에서 이 볼륨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제 관류량 자체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고,
관류량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높은 양의 관류량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 바소플레지아로 인해서 미나트리얼 프레셔 잘 유지, 약을 계속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60에서 70mm 이제 머큐리 정도 유지를 했지만, 일반적인 바소플레지아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거의 페닐레프린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환자의 경우는 약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환자가 리저버로 볼륨이 이렇게 드레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대략 그 한 5,000 정도의 5,000ml의 이제 그 토탈 5,000ml의 이제 컨벤셔널하게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펌프를 위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수술이 끝나고 체온을 다 리워밍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위닝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위닝이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장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을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장에 들어가는 볼륨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의 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볼륨을 한번 잡아볼 때가 있는데, 그 최소한 뭐 벤트를 넣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잡아볼 때 거의 한 800cc에서 거의 900cc가 환자의 볼륨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 웨이브 펄스가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럼 이거 이상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1500 정도, 1500ml 정도의 이제 리저버 볼륨을 남겨놓고 다 이제 뺐던 겁니다. 그래서 한 5000cc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제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위닝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심장도 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닝을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천천히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소량씩 볼륨을 넣어가면서 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환자의 카디악 이제 이적션 프랙션이 좋다거나 이런 환자들은 만약에 이게 100%의 이제 이제 토탈 플로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0% 이게 심장이 완전히 이제 뛰는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냥 크게 이렇게 내려와도, 몇 단계 거치지 않고 내려와도 위닝이 뭐 잘 되고 심장에 크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100%의 토탈 이제 퍼퓨전에서 이 계단 자체 이렇게 내려오는 0%까지 내려오는 이 상태를 상당히 좀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장에 조금이라도 볼륨이 로딩이 더 많이 된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이제 심장이 갑자기 이제 늘어난다거나 디스텐전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리턴이 돼서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바소플레지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닝이 다행히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한 번에 해결이 돼서 심장이 심장이 이제 에코 T를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계속해서 혈압이 이제 바소플레지아로 인해서 혈압이 계속 낮기 때문에 이제 마취과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사용했습니다.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코도 이제 PAP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제 프리마코도 같이 사용을 해서 이 약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밸뉯라 리익으로 인해서 전에 낮았던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제 이 혈액도 마취코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플레틀리트도 처음에 이제 7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수술 시작 전 이제 그 검사 결과에서 나온 이 플레틀리트 수치가 이제 7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혈에 관련된 출혈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플레틀리트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10개를 가져와서 이제 환자에게 마취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프로타민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플레틀리트와 이제 팩셀과 FFP를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취과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닫고 이제 나가서 피는 조금 이제 그래도 그 FFP가 들어가고 플레틀리트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혈액 출혈량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환자를 이제 밖에 이제 ICU로 나가고, 이제 ICU에서 이제 다음날 하루 이제 지켜보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위닝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위닝이 돼서 환자가 이제 피도 혈액 출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 혈압은 이제 그 약을 계속 사용해야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한 100ml 뭐 100ml 시스톨릭이 한 100ml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이제 뭐 에피네프린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테이퍼링해서 약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위닝이 다 됐고 그래 이래서 이제 그 이제 바소플레지아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체외순환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임상적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수술했던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바소플레지아가 그러면 그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건가에 대해서 간단한 뭐 논문을 좀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막 낙서를 해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런 상태의 이 바소플레지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조금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바소플레지아가 뭔지도 뭐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혈압이 낮구나 왜 낮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선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어떤 대화도 통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증상들에 대해 알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해결 방법은 결국엔 약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체외순환 중에는 그래도 이 그 혈압 자체가 아무리 안 돼도 70mm 민 프레셔가 70mm 머큐리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유린 아웃풋이 이제 그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유린 아웃풋은 이 그 아무리 많은 플로우를 줘도 이 정수압을 형성하는 이 혈압,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낮게 되면 이 소변은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 수술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소변 자체가 콩팥 자체도 키드니 자체도 그 크레아틴이 뭐 1.4 정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그 ICU에 나가서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제 볼륨이 유지되면서 이제 소변은 그래도 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다행히 그 위닝이 됐고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크리티컬한 환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뭐 다음 주쯤에는 ICU에서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초반 뭐 월요일 화요일에는 병동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아무리 약을 줘도 혈압이 잘 안 올라가는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이 체외순환사로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논문에 관련돼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